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숨막히는 지옥철을 뚫고 출근합니다. 하루 12시간씩 뼈 빠지게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당신의 피 같은 돈을 단 하나의 믿음에 쏟아붓습니다. 바로 국민주 삼성전자입니다. 우리에게 삼성은 단순한 기업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교이자 대한민국 그 자체입니다.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었고, 삼성전자 주식만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인정하기 싫은 잔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뉴스가 애써 감추고 있는 불편한 진실. 당신이 애국심으로 이 주식을 붙들고 있는 동안 당신의 자산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숫자를 봅시다. 숫자는 국뽕에 취하지 않습니다. 2024년 미국의 AI 반도체 제왕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조 달러.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7배에서 8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시 말해 공장 하나 없는 미국의 칩 설계 회사가 대한민국 1등 기업 8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친 격차가 벌어진 걸까요? 삼성은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의 제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AI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파티에서 삼성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문 밖을 서성이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스마일 커브라는 경제학 이론에 있습니다. 과거 제조업의 시대에는 공장을 가진 자가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삼성의 방식이었죠. 하지만 AI 시대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가가치는 더 이상 제조에 있지 않습니다. 스마일 커브의 양쪽 끝, 왼쪽 끝에 있는 설계와 IP, 지적재산권, 바로 엔비디아가 있는 곳,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서비스와 플랫폼, 구글과 MS가 있는 곳, 돈은 바로 이곳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삼성은 지금 스마일 커브의 가장 밑바닥, 가장 힘든 제조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공장을 짓고 재고 위험을 떠안고 수율을 맞추기 위해 밤새 엔지니어를 갈아 넣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기술 추격으로 마진은 계속 얇아지고 있죠. 반면 엔비디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팹리스입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뇌만 씁니다. 설계도만 팔고 AI 생태계만 지배합니다. 그것만으로 삼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영업이익률을 가져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열심히 만드는 자의 시대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자의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눈치 빠른 2030 서학개미들은 짐을 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삼성전자의 미래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엔비디아로, 테슬라로 떠났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 우주선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가라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삼성 불패의 신화는 왜 무너졌을까요?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HBM 쇼크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페라리라면 HBM은 그 페라리를 달리게 하는 최고급 연료입니다. 이 연료가 없으면 AI 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난 30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은 언제나 독보적인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언제나 만년 2등이었죠. 우리는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2등을 따돌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이건희 회장 시절부터 내려온 초격차 전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AI 시대의 문이 열리자마자 왕좌에 앉은 건 삼성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삼성의 칩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의 HBM을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이보다 더 큰 굴욕은 없었을 겁니다. 주주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기술력 부족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병폐입니다. 삼성은 거대합니다. 너무나 거대해서 둔해졌습니다. 삼성의 성공 방정식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습니다. 범용 제품, 커모디티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가격을 후려치고 경쟁자를 죽이는 방식이죠. 그들은 메모리 반도체를 벽돌처럼 찍어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요구하는 HBM은 벽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객의 요구에 딱 맞춘 맞춤 정장과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까다로운 요구를 합니다. 우리 GPU에 딱 맞는 미세하게 조정된 칩을 달라. SK 하이닉스는 이 변화를 읽고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되어 기술을 함께 개발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과거의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너희가 사야지라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 결제 라인은 복잡하고 의사결정은 느렸으며 리스크를 피하려는 관료주의가 혁신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가의 딜레마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너무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현상입니다. 노키아가 그랬고, 코닥이 그랬고, 인텔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삼성전자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시그널이 켜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승자 독식의 법칙입니다. AI 하드웨어 시장은 2등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생태계, 쿠다에 한번 편입된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지만 거기서 탈락한 기업은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파란 불. 그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 삼성에게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려서 돈을 버는 시대에서 데이터와 지적재산권, IP로 돈을 버는 시대로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 물타기를 하고 계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고 계십니까?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봅시다. 이것은 삼성전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산이 앞으로 10년 동안 겪게 될 잔인한 미래, 바로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파벳 K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획은 하늘로 치솟고 다른 한 획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정확히 이 모양입니다. K의 위쪽 상승하는 라인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들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칩 가격을 올려도 구독료를 올려도 고객들이 줄을 섭니다. 인플레이션이 와도 그들은 살아남고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반면 K의 아래쪽 하락하는 라인에는 누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제조업에 의존하는 수출 국가들,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격 결정권이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비용은 늘어나는데 제품 가격을 올리자니 중국이 저가로 치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넛크래커 신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삼성전자를 붙들고 있는 것은 K자의 아래쪽 라인, 즉 침몰하는 배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노키아 모먼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00년대 초반 노키아는 핀란드 GDP의 4%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노키아 주식을 파는 것을 매국 행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을 때 노키아는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핀란드 경제는 휘청거렸지만 역설적으로 노키아가 무너진 뒤에야 핀란드에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노키아처럼 된다면, 혹은 인텔처럼 껍데기만 남은 좀비 기업이 된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가, 아니면 애국심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미래의 실패를 보장한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가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며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는 동안 AI 혁명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 열차는 이미 저만치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주들이 AI 로봇과 자율주행의 배당금을 받으며 은퇴를 즐길 때 여러분은 여전히 본전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HTS만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느껴질 박탈감은 돈을 잃은 슬픔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는 사람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생존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삼성전자가 망해가는 것을 보며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을 버리고 이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홈 바이어스를 깨는 것입니다. 홈 바이어스란 자기가 사는 나라의 주식에만 과도하게 투자하는 편향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전 세계 시장의 2%도 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100%를 그 좁은 2% 안에 가둬두십니까? 여러분의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이지만 여러분의 돈은 무국적자가 되어야 합니다. 돈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전략으로 바벨 전략을 제안합니다. 엽기처럼 양극단의 자산을 배치하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애매한 주식은 다 버리십시오. 바벨의 한쪽 끝에는 확실한 1등을 담으십시오. 지금 시대의 1등은 누구입니까? 반도체 생태계의 포식자, 미국 반도체 ETF, SOXX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입니다.
너무 비싸지 않나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가는 말이 더 갑니다. 비싼 기업은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기업, 삼성은 싼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멘텀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벨의 반대쪽 끝에는 절대 안전자산을 담으십시오. 워렌 버핏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는 주식을 팔고 현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AI 버블이 터지거나 경제 위기가 올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포트폴리오의 30% 이상은 달러, 금 혹은 미국 단기국채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에어백입니다.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PER이 낮다고 PBR이 낮다고 덥석 무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5만 원이면 싼 거 아니야 라며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행위. 제발 멈추십시오. 시장이 그 주식을 싸게 거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성이 멈춘 기업의 주가가 싼 것은 저평가가 아니라 제값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잡초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수익률이라는 꽃을 심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부활한다면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수익을 내야 하는 냉정한 자본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삼성전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구원할 유일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매도 버튼과 환전 버튼을 누를 용기가 있는 바로 당신 자신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돈이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파느냐고 하소연합니다. 원금 올 때까지 존버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죽은 돈을 붙들고 있는 그 1년, 2년이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복리 마법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골든타임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죽은 물고기만이 강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지금 멍하니 시장을 바라보며 떠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익숙하지만 서서히 가라앉는 길입니다. 과거의 영광, 낡은 애국심, 그리고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의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가난해진 나와 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 길은 낯설고 두렵지만 위로 뻗어 있는 길입니다. 글로벌 1등 기업에 올라타는 길, 달러와 금으로 나의 방패를 만드는 길, 냉철한 이성으로 자산을 재배치하는 길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가 여러분을 위해 일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미국의 빅테크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리스크는 변동성이 아닙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세상이 바뀌는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주식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포트폴리오가 10년 뒤 내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누를 그 버튼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